안녕하세요, 수제뜨입니다. 자가격리 중에 탄생한 자가격리 2호백 두 번째 촬영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촬영을 마치고 업로드 직전까지 편집을 다 했었는데 노트북이 랜섬웨어 감염돼가지고 그동안 만든 도안과 사진을 다 잃었어요. 포맷하려고 외장하드에 영상 백업해 놓다가 실수를 했었는지 이렇게 끈 만드는 영상만 남아있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 영상이었어서 오늘은 조금 더 보완해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두 가지 실로 만들어 봤어요. 이 왼쪽 3개는 썸머 라피아얀. 원래는 영상도 이 실로 찍었고 패키지와 완제품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 썸머 라피아얀이 품절 컬러가 많고 올해 재입고 예정이 없다고 해서 실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로하 실 사용해서 다시 떠봤어요. 알로하 실은 제가 떠본 이런 라피아 종류의 실 중에서 살짝 더 굵고 질기고 뜰 때 덜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손이 좀 아프지만 같은 호수 바늘로 떴을 때 무늬와 크기가 더 큼직하게 나왔고 약간 가죽 느낌도 나는 고급스러운 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두 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스몰, 라지. 스몰 사이즈, 이건 썸머 라피아얀 104번 색상, 이건 112번 색상, 3볼. 바닥 지름 14cm에 높이는 17에서 18cm 정도 나오고 이거는 단수를 조금 덜 떠서 조금 더 동그랗게 귀여운 느낌으로 떴습니다. 오늘은 알로하 실로 스몰 사이즈 만들어 볼 건데 44번 라탄 컬러 마찬가지로 3볼을 예상하고 있고 사이즈는 살짝 더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A few hours later. 여러분, 3볼을 다 썼는데 끈이 짧아요. 어떡하지? 기본적인 소지품이 들어있는 파우치가 들어가고 지갑 7 곱하기 16cm인 제 핸드폰이 약간 이렇게 겨우 들어가는. 근데 누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녀요? 넣자마자 바로 빼서 손에 들고 계속 쳐다봐야지. 앞면에 매듭을 이렇게 하고 끈을 이렇게 뒤쪽으로 빼서 크로스로 달랑달랑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고요. 라지 사이즈 썸머 라피아얀 105번 색상 4볼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바닥 지름 17cm에 높이 19cm. 알로하 실 49번. 알로하 실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생각되는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입니다. 바닥 지름 18cm에 높이 22cm. 같은 코수와 단수로 떴는데 확실히 크기 차이가 있죠. 끈을 옆으로 빼서 어깨에 메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은근히 많이 들어가서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핸드폰이 안 들어가면 가방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끈이 잔털처럼 사용감이 빨리 생긴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알로하 실은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패키지 판매 예정 중이고 패키지는 실, 제가 직접 그린 도안, 그리고 이 가방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이 골드 팁으로 구성됩니다. 기간을 정해서 예약을 받고 그 수량만큼 준비해서 발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할 거고 인스타그램이나 스마트 스토어 판매 페이지에 기간과 발송에 대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실, 두 가지 사이즈로 판매할 거예요.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알로하 실로 바꾸기로 했지만 이 썸머 라피아 얀이 포기가 안 돼요. 썸머 라피아 얀에만 있는 진짜 매력적인 포인트 컬러들이 있거든요. 제가 엄선한 이 4가지 컬러만 제 거래처에 남아있는 수량 최대한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품절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다 제가 갖고 싶어서 주문한 색상이라 얼른 다 만들어서 사진도 올려놓을게요. 라지를 다 뜨고 이만큼 남았어요. 저는 저보다 손땀이 큰 분도 많이 보고
더 작아서 가방이 작게 나오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중간 정도의 손땀을 가진 것 같은데 실 부족을 막기 위해선 평소에 손땀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단의 높이가 높게 나올 테니까 제가 정해드린 단수에 맞추지 마시고 바닥의 지름과 옆면의 높이, 반드시 제가 안내해드리는 사이즈, 센티미터에 맞춰서 뜨시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손땀이 좀 작다, 빽빽하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면적도 5단으로 10cm를 뜨는 것보다 손땀이 작아서 7단으로 10cm를 뜨는 게 실이 더 많이 먹게 될 거거든요. 저와 같은 사이즈가 될 때까지 마구 뜨지 마시고 큼직하게 뜨려고 최대한 신경 써서 저와 같은 단수로 많아봤자 한 단 더 뜨는 정도로 뜨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가방은 바닥부터 원형으로 수제뜨 무늬예요. 수제뜨 무늬로 원형? 어떻게? 제가 다 해왔어요. 설명이 좀 많은데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무작정 따라 하다가 길을 잃지 않게 이해하고 나면 영상 없이도 해나갈 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대본도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우리 같이 무늬를 잘 들여다보고 이해하면서 떠볼게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설명만 할 겁니다. 바늘은 3가지나 사용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수제뜨 무늬는 실을 2겹으로 잡아서 하로코 바늘, 윗부분에 이런 밴드 디테일은 실을 1겹으로 잡아서 5호코 바늘, 그리고 끈은 2겹으로 7호코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실 2겹 잡고 파로 바늘로 매직링으로 시작해서 짧은뜨기 8코 해줄게요. 조여서 원형을 만듭니다. 1, 2, 3, 4, 5, 6, 7, 8 첫 코에 빼뜨기 하고, 이런 종류의 실은 빼뜨기 사이즈를 줄이기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를 바늘과 함께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서 빼뜨기 코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저 7호 바늘로 뜨고 있었는데 8호 바늘로 뜨세요. 여기서 잠깐 수제뜨 무늬를 처음 뜨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원형 코늘림을 위한 응용을 해볼게요. 꼭 다 보셔야 돼요. 수제뜨 무늬는 기둥코로 사슬 하나를 세우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와 한길 긴뜨기를 뜹니다. 첫 코에 뜬 이 한길 긴뜨기가 두 번째 코에 대응되는 코이기 때문에 두 번째 코를 뜨지 않고 다음 코에 다시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한 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이렇게 2코씩이 한 세트예요. 이제부터 제가 수제뜨 한무늬라고 칭하는 것은 한 코에 짧은뜨기와 한길 긴뜨기를 뜨는 것을 말합니다. 평면으로 뜰 때는 홀수개의 코가 필요하고 이렇게 수제뜨 한무늬씩 2코 세트로 뜨다가 한 코를 건너뛰고
마지막에 한 코가 남게 되면 이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로 끝납니다. 이렇게 단마다 뒤집어서 왕복으로 떠야 하고, 다음 단에서는 기둥코 사슬 하나를 하고 마지막에 끝냈던 짧은뜨기 하나에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코를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 코마다 수제뜨 패턴이 떠집니다. 모든 한길긴뜨기 코는 건너뛰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뜨지 않아져야 합니다. 이게 수제뜨 무늬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첫 번째 응용을 해보면 원형을 뜨기 위해서는 단마다 코늘림을 해야 하잖아요. 코늘림을 할 때 원래는 뜨지 않는 이 한길긴뜨기 코를 사용할 거예요. 수제뜨 무늬를 뜨다가 코를 늘려야 하는 위치가 되면 이 한 코를 건너뛰고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했던 거를 이 코를 건너뛰지 않고 이 한길긴뜨기 코에 수제뜨 무늬를 뜹니다.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그리고 원래 떴어야 하는 짧은뜨기 코 위치에도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뜨면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하나의 수제뜨 무늬에서 두 개의 수제뜨 무늬가 생겨서 두 코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짧은뜨기로 코늘림 할 때 한 코에 짧은뜨기를 2번 뜨는 것을 코늘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길긴뜨기 코에 수제뜨 무늬를 하나 더 뜨는 것을 무늬늘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뜬 짧은뜨기 8코짜리 원형을 다시 보면 수제뜨 무늬는 2코씩이 한 세트니까 우리가 1단에서 뜬 짧은뜨기 8코를 2코씩 묶어서 4개의 수제뜨 무늬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원형에서 시작을 6코로 해서 2단에서 한 코마다 코늘림을 해서 2코가 되는 게 6번 반복되는 것처럼, 수제뜨 원형에서는 1단을 4무늬로 시작해서 한 무늬마다 무늬늘림을 해서 2무늬가 되는 게 4번 반복됩니다. 한번 해보면 기둥코 사슬을 하나 세우고 첫 번째 코에 수제뜨 무늬로 짧은뜨기 한 번, 첫 코에 짧은뜨기, 한길긴뜨기가 되었으면, 원래였으면 한 코를 건너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를 떠서 코수가 유지가 되었겠지만, 코를 건너뛰지 않고 수제뜨 무늬를 떠주세요.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모든 코에 짧은뜨기 한 번, 한길긴뜨기 한 번 듭니다. 이렇게 한 코마다 수제뜨 무늬 2코씩 떠지면서 8코가 16코가 되었고, 총 8무늬의 수제뜨 무늬가 생겼어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 하고 이렇게 잡아서 빼뜨기 코를 조여줍니다. 3단을 뜨기 위해 뒤집습니다. 기둥코
사슬 하나를 하고 두 번째 응용을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뒤집어서 뜰 때는 전단의 마지막 코가 지금 떠야 할 첫 코이지만 수제뜨 무늬는 짧은 뜨기에만 떠지는 무늬인데 평면으로 떴을 때 홀수코로 마지막에 짧은 뜨기 하나를 배치해 준 것과 달리 이렇게 첫 코와 마지막 코가 만나서 원통으로 뜨는 지금 짝수개의 코가 있고 전단의 마지막 코가 한길긴 뜨기잖아요. 그래서 살짝 변형을 해보자면 여기가 마지막 코로 한길긴 뜨기 코예요. 오른쪽을 보면 전단의 첫 코, 짧은 뜨기 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이 걸려져 나와 있는 바로 이 코, 바늘을 살짝 뒤로 물러서 전단의 첫 코에 다음 단의 첫 코를 뜹니다. 짧은 뜨기 하나, 한길긴 뜨기 하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항상 해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빼뜨기와 기둥코가 연결 부분이 거의 티가 나지 않아서 오히려 좋습니다. 짧은뜨기 원형에서 2단의 두 코가 짧은뜨기 한 번, 코늘림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코늘림 한 번, 두 코가 세 코가 되는 게 6번 반복되는 것처럼 수제뜨 3단은 수제뜨 한 무늬, 무늬 늘림 한 번 해서 두 무늬가 세 무늬가 되는 규칙이 4번 반복됩니다. 지금 수제뜨 한 무늬 되어 있고 무늬 늘림 할 차례. 원래는 한길긴 뜨기 코를 건너뛰고 짧은 뜨기 코에 수제뜨 무늬를 떴다면 무늬 늘림은 한길긴 뜨기 코에 수제뜨 무늬를 뜨고 나서 원래 떴어야 할 짧은뜨기 코까지 수제뜨 무늬. 이렇게 세 무늬가 떠졌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패턴이고 다음 패턴은 다시 한길긴뜨기 코를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수제뜨 무늬. 무늬 늘림 할 차례니까 한길긴뜨기 건너뛰지 않고 연속해서 바로 옆에 코까지 뜨고 짧은뜨기 코까지. 여기까지가 두 패턴.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무늬 늘림은 건너뛰지 않고 한길긴뜨기 코에 바로 옆에 있는 원래 떴어야 할 짧은뜨기 코까지 수제뜨 패턴. 이렇게 세 패턴까지 하면 수제뜨 무늬 9개 생기고 마지막 네 번째 한 코 건너뛰고 수제뜨 한 무늬, 무늬 늘림, 짧은뜨기 코까지 수제뜨 무늬를 떠주고 나면 한길긴뜨기 코가 하나 남고 첫 코가 나옵니다. 짧은뜨기에 빼뜨기. 하단을 뜨기 위해 뒤집습니다. 기둥코 사슬 하나, 살짝 뒤로 가서 첫 코, 짧은뜨기 한 번,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 번. 하단은 수제뜨 무늬 2번을 뜨고 무늬 늘림 한 번 해서 세 무늬가 네 무늬가 되는 패턴입니다. 한 무늬를 떴고
수제트 무늬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한 번 더. 하나하나 무늬 늘림. 무늬 늘림이니까 건너뛰지 않고 한길긴뜨기 코에 수제트 무늬 뜨고 바로 옆에 짧은뜨기 코까지. 이렇게가 한 패턴. 이게 4번 반복돼요. 수제트 한 무늬 한 무늬 무늬 늘림. 결론적으로는 연속해서 3개의 코에 수제트 무늬가 떠집니다. 다시 두 번째 패턴 시작.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무늬 늘림 할 차례니까 건너뛰지 않고 한길긴뜨기 코에 바로 옆에 있는 짧은뜨기 코까지 이렇게 하면 두 패턴. 세 번째 패턴 시작.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무늬 늘림 한 코 건너뛰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에 바로 옆에 있는 짧은뜨기 코에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 한 코 건너뛰지 않고 한길긴뜨기 코 바로 옆에 있는 짧은뜨기 코 한길긴뜨기 코가 하나 남아있고 첫 코 빼뜨기 4단 완성입니다. 4단이 끝나면 수제트 무늬는 16무늬 총 32코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쟤는 말만 많고 뭔 소린지는 모르겠다 하시면 패키지를 구매하셔서 도안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뒤집어서 5단. 어려우니까 계속 같이 해볼게요. 기둥코 사슬 하나, 뒤로 살짝 가서 여기에 수제트 한 무늬, 이렇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5단이니까 수제트 4무늬를 5무늬로 만드는 게 4번이 반복되는구나. 5무늬로 만드는 방법은 수제트 무늬를 한 무늬 한 무늬 한 무늬 뜨고 무늬 늘림 한 번을 통해서 2무늬를 만들어주면 5무늬가 되겠죠. 수제트 한 무늬 떴고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한 무늬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한 무늬 세 무늬 만들어졌고 무늬 늘림을 통해 2무늬 만들어 줄 거니까 한 코 건너뛰지 않고 한길긴뜨기 코에 한 무늬를 뜨고 바로 옆에 있는 짧은뜨기 코에 이렇게 이 패턴이 4번이 반복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 패턴 시작.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한 코 건너뛰지 않고 한길긴뜨기 코에 바로 옆에 있는 짧은뜨기 코에 여기까지가 두 패턴. 세 번째 패턴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 한 코 건너뛰지 않고 한길긴뜨기 코 바로 옆에 있는 짧은뜨기 코 마지막 네 번째 패턴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 한 코 건너뛰지 않고 한길긴뜨기 코 바로 옆에 있는 짧은뜨기 코 한길긴뜨기 코 건너뛰고 첫 코에 빼뜨기 하게 됩니다. 이렇게 5단 완성. 5단까지 하면 수제뜨 무늬는 20무늬, 총 40코입니다. 지금부터는 한 패턴씩만 보여드릴 테니까 한 단에 4번씩 반복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여기가 마지막 코 뒤로 살짝 가서 여기에 일단 한 무늬를 떠놓고 6단이니까 5개의 무늬가 6무늬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4번의 수제뜨 무늬를 뜨고 한 번의 무늬 늘림을 통해서 2무늬를 만들어주는 것이 4번 반복됩니다. 수제뜨 4무늬 뜰 거니까 하나,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둘,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넷. 무늬 늘림 할 거니까 한 코 건너뛰지 않고 한길긴뜨기 코에 바로 옆에 있는 짧은뜨기 코에 6.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수제뜨 무늬가 생겼고 4번 반복됩니다. 6단까지 뜨면 수제뜨 6, 4, 24무늬 총 코수는 48코입니다. 7단 일단 첫 코에 수제뜨 한 무늬를 뜬 다음에 수제뜨 6무늬가 7무늬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5개의 수제뜨 무늬를 한 무늬씩 뜨고 무늬 늘림 한 번을 통해서 수제뜨 2무늬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셋,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넷,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에 5, 일, 2, 3, 4, 5 했고 무늬 늘림 한 코 건너뛰지 않고 한길긴뜨기 코에
바로 옆에 있는 짧은뜨기 코에 7. 이렇게 7무늬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연속해서 3코에 5, 6, 7 이렇게 뜨는 패턴이 4번 반복됩니다. 스몰 사이즈 7단까지 뜨면 지름 이렇게 14cm, 14.5 라지 사이즈는 여기가 9단까지 뜬 거고 8cm 나옵니다. 바닥은 라피아실이나 알로하실이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옆면을 세우면서 확실히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면 어려운 거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냥 뜨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짧은뜨기로만 뜬 단이 1단. 이 1단의 앞면을 가방의 겉면으로 할 거예요. 뒤쪽에는 이 매직링하고 남은 실이 있어요. 우리가 3단부터 뒤집어 떴으니까 스몰은 8단 뜰 차례, 라지는 10단 뜰 차례일 때 이렇게 겉면을 보고 뜨게 됩니다. 짝수단인데 왜 겉면을 보고 있지?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옆면 1단, 무늬 늘림 없이 계속 뜨면 되고 주의하실 거는 첫 코를 항상 살짝 뒤로 물러서 짧은뜨기 코에 해줬다는 것만 신경 쓰면서 한 코 건너뛰고 수제뜨, 한 코 건너뛰고 수제뜨 무늬 반복하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옆면 1단 뒤로 떠주고 한 코 건너뛰고 수제뜨 한 코 건너뛰고 수제뜨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아오세요. 이렇게 모든 한길긴뜨기는 건너뛰고 짧은뜨기 코마다 수제뜨 무늬 해줘서 코수 유지되면서 옆면 1단을 떴습니다. 한길긴뜨기 코 마지막으로 건너뛰게 되고 첫 코에 빼뜨기 하고 우리 매번 세기 귀찮으니까 옆면 1단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뒤집어서 옆면 2단 기둥코 사슬 하나 하고 살짝 뒤로 물러서 짧은뜨기 코에 뜨는 거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을 보면서 뜨는 홀수단은 아무래도 더 불편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더 오그라들게 떠지거나 늘어나게 뜨게 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매번 편물을 이렇게 획가닥 뒤집어서 바깥에서 안을 보는 편한 방향으로 뜨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수제뜨 무늬 단수 셀 때는 이렇게 결이 지그재그로 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그재그로 세야 합니다. 스몰은 옆면 1단부터 여기까지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옆면 1단부터 14cm 조금 길쭉한 느낌으로 하고 싶으시면 15cm 정도 되게 하시면 되고 대략 15에서 16단 정도일 거고 라지는 옆면의 높이가 맥시멈 17cm가 될 때까지 대략 16에서 18단까지 뜨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화이팅!